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뽑는다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분기 합계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쪽에서 크게 줄어든 효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약 6만 5천 명 정도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줄었으며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0.82명 기록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역대 통계청 발표들을 살펴보면 연초에 출생아들이 많고 연말에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의 기록은 더 최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2045에서 2050년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 다가오며 2050년 이후에는 지방 도시 중 큰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2022년보다 인구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더 살펴보면 전국의 총인구는 2024년이 정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 하락으로 갈 것이며 2050년 이후에는 17개 현재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서울 쪽에서만 150만 명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의 통계보다 더 인구의 하락이 가속화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통계개발원이 4월 달 발표한 자료가 눈에 띄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여기에 따르면 여성들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진들은 최근 20년간의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살펴보면서 분석을 한 자료인데 25에서 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의 상태 등을 따라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기준을 삼고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의 수는 1.36명 그리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1.46명으로 나타나서 결국 맞벌이 부부들의 하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쪽에 속하는 쪽이 1.75명으로 결국 소득의 차이에서 출산율도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물가 그리고 아이의 육아 비용 등이 소득이 낮은 부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부담이 되는 부분이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 취업 가구보다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가구가 0.34명이 더 많으며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의 수는 4% 이상 감소하는 통계가 나왔고 남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현재 여성의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 단절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육아휴직 제도들이 출산에 대한 걸림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급화 현상입니다. 소득계층 간 결혼과 출산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가 결혼 인식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청소년 때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통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통계 자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치를 격상시키면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달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난임 부부의 지원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어떻게 산정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저출산 발표는 큰 기대감의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은 앞으로도 여러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책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